조선시대 이전의 노름문화. 삼국시대의 저포놀이와 주사위놀이. 삼국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놀았을까? 문헌에 보면 삼국은 모두 놀이문화가 비슷했다. 바둑을 두고, 투호를 던지고, 윷놀이를 하고, 축국을 즐겼다. 그런데 전통시대 윷놀이는 지금보다 도박의 성격이 더 강했던 모양이다. 저포는 윷놀이의 한자 표기임. 16세기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저포를 도박이라 명시하고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에서도 저포놀이가 내기놀이로 소개된다. 윷진 아비 같다는 속담도 윷놀이에서 지고 계속 달려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윷놀이의 도박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에서도 저포는 도박으로 간주되었고, 일본에서도 저포는 도박이라고 금지하던 놀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저포는 원래 인도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건너와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처음 전래됐을 때는 주로 귀족층에서 행해졌지만 놀이 방식이 간단했기 때문에 빠르게 서민층에게까지 확산되었고 토착화를 거쳐 독특한 윷놀이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 유치야! 하하하. 한편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로 전래되어진 것으로 주사위 놀이도 있었는데 경주 안압지의 유물을 보면 1000년이 넘은 신라 주사위가 발굴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주사위 놀이는 과연 어떠했을까? 여기서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서기 880년경으로 되돌아가 보자. 경주의 안압지 포석정을 건장한 사내가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다. 코가 크고 눈이 움푹 들어간 그는 서역인 무함마드로 불리던 처용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끝난 주사위 놀이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았다. 취응이 오르면 매번 헌강왕은 주사위 놀이를 하자고 졸라대었다. 자, 처용군도 어서 주사위를 굴려보게. 하지만 처용의 주사위는 굴릴 때마다 항상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헐, 술 3잔 한 번에 마시기. 하하하. 그래도 처용은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이슬람 상인 압둘라에게서 받은 로마의 복음과 유리 제품을 내밀었을 때 헌강왕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오, 참으로 고맙네. 처용군, 급관직을 한번 맡아보겠나? 어이쿠, 감사합니다. 벼슬을 받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린다. 이 생각 저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새 처용은 자신의 집 문 앞에 도착했다. 아, 아름다운 아내 선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불끈거리는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문고리를 힘껏 당겼다. 다만 위의 이야기는 재미로 짜본 가상의 이야기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주사위에는 술 석 잔 한 번에 마시기, 혼자 부르고 혼자 마시기, 노래 없이 춤추기, 여러 사람이 코 때리기, 마음대로 노래 청하기, 팔뚝 구부린 채 다 마시기, 시 한 수 읽기 등등 여러 벌칙들이 쓰여 있다. 발굴된 주사위만 보자면 도박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연회를 위한 놀이용, 내기용으로 사용된 듯하다. 하지만 내기는
본디 도박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니 아마도 주사위를 통한 도박놀이가 당시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본다. 고려시대의 격구. 경마와 경륜은 흔히 스포츠 도박으로 분류된다. 레저와 도박이라는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관람에서 끝나지 않고 꼭 배팅이 뒤따른다. 경마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 할지 모르지만 2017년 기준 한국 마사회 매출이 7조 8,447억 원을 웃돌았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당시에 10조 원 정도였던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돈이다. 경마의 상품성은 이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경마에 열광하는 것일까? 경마는 단순한 도박이 아님. 경마의 스릴과 박진감은 어떤 도박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이 있거든. 그래서 경마꾼들은 1분의 순간을 위해 23시간 59분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그만큼 손에 땀을 쥔다는 이야기다. 돌진하는 말의 속도감, 부단히 채찍질하는 기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주마들. 관객들은 마치 자신이 말을 타고 달리는 착각에 빠진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이와 비견되는 스포츠가 있었으니 바로 페르시아에서 폴로로 불리던 격구가 그것이다. 격구는 임란 이후 조선 후기로 가면 명맥이 끊기게 되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였다. 왕이 직접 격구를 하기도 하고 신하들에게 경기를 하게 하여 관람하기도 했으니 고려 중기의 문인 이규보는 당시 격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말들이 서로 뛰고 돌고 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용들이 갈기를 휘날리며 큰 바닷속에서 하나의 진주알을 놓고 사나운 발톱을 뻗치며 다투는 듯하다. 특히 고려 18대 왕 의종은 격구왕이라까지 불렸는데 어찌나 좋아했는지 이틀 내내 격구만 구경하더니 대궐에서 국사를 논한 다음 다시 곧바로 격구장으로 달려가는가 하면 아예 대궐 뒤뜰로 기병들을 불러다가 북을 치며 격구를 하게 한 일도 있었다. 또 스스로도 격구를 엄청 잘해서 아무도 의종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고 고려사에는 적고 있다. 물론 대대장님 축구 같은 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종은 무신정변 때 끔찍한 참변을 당하는 비운의 왕이기도 하다. 정사에는 관심 없고 너무 방탕한 생활만 했지. 그러나 1170년 무신정권이 들어선 후 격구는 더욱 번창의 길에 들어선다. 특히 최씨 집안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사설 격구장까지 만들었으니 당시 권세가들은 연회를 즐기며 격구를 감상하곤 했던 것이다. 최충원은 축구장 크기만한 격구장에 담까지 세우는 큰일을 벌이기도 했는데 안 와. 자꾸만 도중에 공이 바깥으로 나가니 경기에 집중하기가 힘드네. 이참에 경기장을 담벼락으로 확 둘러치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격구장은 대부분 강압적인 방식으로 건설되어 최충원의 아들 최후의 경우 마을 100여 곳을 강제로 철거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격구장을 만든 후 또 매번 격구를 할 때면 인근 주민들을 동원시키기까지 하며 먼지가 일지 않게 물을 뿌리도록 시켰다. 최후, 거 먼지 좀 안 나게 해봐라. 그런데 이러한 격구는 오직 상류층만이 할 수 있는 스포츠였다. 조선 초 태종실록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다. 격구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의복 장식을 화려하게 하는데 이때 말 한 장 한 개의 비용만 중인 10집의 재산에 해당했다. 게다가 당시 말 한 필이면 노비 2, 3명과 거래되었으니 노비 목숨보다 말 목숨이 소중한데 이처럼 비싼 스포츠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한편 이러한 격구도 도박성이 다분했으니 귀족들끼리 승리팀을 놓고 내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왕이 직접 은병을 포상하던지
내탕고의 물건을 걸기도 했고 태종과 세종 때에도 승리자에게 말을 하사하기도 했다. 바둑과 장기. 바둑은 2000년 전쯤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 중국 역사책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은 바둑을 좋아한다. 백제는 여러 놀이 중 바둑을 가장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바둑을 좋아한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바둑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때는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장수왕은 고구려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도림이라는 승려를 불렀다. 듣자하니 계로왕이 바둑을 그렇게도 좋아한다고 하던데 스님이 백제에 가셔서 계로왕 좀 구워 삶아 보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도림은 거짓으로 백제에 망명하는 것처럼 꾸민 뒤 계로왕에게 접근해 자주 바둑을 두었다. 허허, 전하 정말 잘 두십니다. 아니요, 내 스님처럼 잘 두시는 분은 또 처음 봤소. 하하하. 그렇게 계로왕의 신임을 얻은 도림은 궁궐을 짓는 따위에 큰 공사를 벌이도록 부추겨 백제의 국고가 텅텅 비게 만들고는 호련히 다시 고구려로 돌아왔으니 그리하여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계로왕이 전사하고 만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있다. 기록대로라면 계로왕은 바둑에 빠져 나라와 자기 자신을 그르친 인물이다. 어쨌든 삼국시대부터 이토록 흥했던 바둑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그 인기가 이어지는데 조선시대 바둑은 특히 양반층 사이에 인기가 있었다. 당시 흰 바둑알은 바닷가에 있는 조개 껍데기, 검은 바둑알은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다듬어 만들었는데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옥돌로 바둑알을 만들 정도로 호사를 즐기기도 했다. 내가 워낙 바둑을 좋아해서리. 한편 고려시대에는 송나라를 통해 장기가 도입되는데 원래 장기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것이 서양으로가 체스가 되었고 동양으로 가서는 장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장기는 바둑보다 단순했고 판이 없으면 땅바닥에 그리면 되었으며 말이 없으면 대충 종이에 써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층을 중심으로 바둑보다 훨씬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고 노름의 수단으로도 자주 애용되었으니 고려가요 예성강곡에는 중국인과 내기장기를 하다가 아내를 잃고 마는 고려 남편의 애처로운 사연도 전해진다.